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목 아래 부분을 만져보세요. 기도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무시해왔던 미묘한 부기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정상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악몽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의사입니다. 저는 응급실 의사이며 22년 동안 서울의료원에서 야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새벽 3시에 임종하시는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분들의 눈을 마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저를 괴롭히는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해서 6년 전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갑상선 위기로 응급실에 오신 환자가 340명이었습니다. 서서히 악화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였습니다. 그분들은 약간 피곤함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부는 아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생존한 환자들에게 전날 밤 무엇을 드셨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IP 채소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좋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더 많이 먹으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영양사들이 칭찬합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권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밤에 드시면 그것은 갑상선에 소리 없는 암살자가 됩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갑상선은 단순히 목에 있는 작은 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모든 세포의 총제어 장치입니다. 밤사이 세포가 제대로 회복되는지 아니면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지를 결정합니다. 갑상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은 어떤 세포가 정상이고 어떤 세포가 비정상인지 구별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어떤 세포가 살아야 하고 어떤 세포가 죽어야 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피곤함을 느끼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몸이 세포 변이와의 전쟁에서 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18년에 처음 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딸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하룻밤 사이에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안정시켰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갑상선 질환 병력이 없으셨습니다. 3개월 전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거의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로 정확히 무엇을 드셨는지 여쭤봤습니다. 큰 샐러드를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특정한 IP 채소와 함께요. 건강해지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줄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좋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에 또 다른 환자가 오셨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72세 초의 선생님. 똑같은 증상. 하룻밤 사이 갑상선 붕괴. 전날 저녁 같은 저녁 식사. 그리고 또 한 분. 또 한 분. 다음 2년 동안 83건을 기록했습니다. 모두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이내에 이 채소를 드셨습니다. 지금 즉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채소에는 갑상선종 유발 물질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낮에는 몸이 이 화합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이 함께 작동해서 위협을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몸은 깊은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갑상선은 온몸의 세포 회복을 감독하기 위해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간대에 갑상선종 유발 물질이 있으면 세포가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호르몬을 갑상선이 만드는 능력을 차단합니다. 밤사이 회복 주기 동안 적절한 갑상선 호르몬이 없으면 세포는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제 오류, 돌연변이, 적절한 갑상선 신뢰 전적으로 의존하는 면역 체계가 이런 비정상 세포를 식별하고 파괴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것이 암 예방이 일어나거나 실패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일 밤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IP 채소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분 안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몇 시에 먹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밤에 드셨다면 손상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준 의사입니다. 22년 동안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지난달 68세 여성이 새벽 3시에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성함은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삼키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새벽이 되자 갑상선에서 600개의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건강한 샐러드를 드셨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즉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목 앞부분을 만져보세요. 기도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작은 혹이 느껴지십니까? 통증이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두께감이 있습니까? 느껴지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이 정보가 앞으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예방할 것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해가 진 후 드시면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되는 IP 채소가 있습니다. 이국적이거나 희귀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가정에서 매주 드시는 채소입니다. 김밥에 들어갑니다. 반찬에 들어갑니다.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샐러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채소가 야간 시간대에 몸속으로 들어가면 몸이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려는 바로 그 시간 동안 갑상선을 조르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갑상선은 우리 몸의 세포 회복 시스템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비정상 세포를 찾아내어 암이 되기 전에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특정 IP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밤에 고이트로겐이 혈류에 퍼지면 요오드가 갑상선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요오드가 없으면 갑상선은 비정상 세포를 죽이는데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세포들은 살아남습니다. 증식합니다. 몇 달 안에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몇 년 안에 종양이 됩니다. 저는 우연히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오는 모든 갑상선암 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47명의 환자를 면담했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습니다. 그들 중 81%가 저녁 식사 때 이 특정 채소를 규칙적으로 먹었습니다. 81%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제가 말하는 채소는 생양배추입니다. 네, 양배추입니다. 김치, 코울슬로, 건강 샐러드에 들어가는 바로 그 양배추입니다. 자, 당황하시기 전에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낮 시간에 먹는 양배추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갑상선이 활발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고이트로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갑상선이 취약해집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생양배추를 먹는 것은 암세포를 태우려는 불 위에 젖은 담요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최 씨는 54세였습니다. 강남의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로 양배추채를 넣은 큰 샐러드를 먹었는데 의사가 체중을 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응급실에 왔을 때 갑상선이 너무 커져서 방 건너편에서도 불룩한 것이 보였습니다. 결절이 14개였습니다. 3년 내내 밤마다 갑상선이 회복 작업을 완료할 수 없어서 생긴 종양이 14개였습니다. 타이밍에 대해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엄격한 생체 시계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입증된 세포 과학입니다. 어둠이 내리면 송과선이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멜라토닌은 갑상선에 신호를 보내 밤사이 세포 회복을 위해 호르몬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혈류에 고이트로겐이 있으면 요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려고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회복 과정이 실패합니다. 비정상 세포가 또 하룻밤을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밤마다 달마다 반복됩니다. 이제 이 위험한 잎채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밤에 먹으면 조용한 살인자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채소는 케일입니다. 네, 건강 잡지와 영양 전문가들이 매일 먹으라고 말해온 바로 그 케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케일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화합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갑상선의 호르몬 생산 능력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특히 밤 시간에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보호해야 할 때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갑상선은 목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만져보세요. 이 작은 셈이 신진대사, 에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비정상 세포가 암이 되기 전에 찾아내고 파괴하는 우리 몸의 능력을 조절합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케일을 먹으면 고이트로겐이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정확히 갑상선이 밤사이 세포 회복을 위해 호르몬을 분비해야 하는 시간과 겹칩니다. 이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손상된 세포를 찾아내 제거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대에 고이트로겐이 갑상선 기능을 막으면 우리 몸은 이 필수적인 청소 과정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제거되었어야 할 비정상 세포가 증식하도록 방치됩니다. 밤마다 이것이 반복되면 암세포가 통제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4세 박 여사를 치료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피로와 목에 의심스러운 혹 때문에 서울 의료원 응급실로 왔습니다. 병력과 식습관을 검토했을 때 한 가지 패턴이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케일 스무디를 마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건강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마다 매일 밤 갑상선을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TSH 수치가 8.4였는데 4 이하여야 합니다. 그녀의 몸은 사실상 밤사이 세포 감시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암이 발판을 마련합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케일 섭취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을 때 같은 패턴을 보이는 환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나 저녁 샐러드에 케일을 먹었고 모두 갑상선 억제 징후를 보였습니다. 타이밍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케일의 고이트로겐 화합물은 인체에서 약 6시간의 반감기를 가집니다. 이것은 저녁 6시에 케일을 먹으면 갑상선이 최고로 기능해야 하는 자정에 그 화학물질이 여전히 최대 강도로 순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암 방어 시스템이 가장 열심히 작동해야 할 때 사실상 시스템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갑상선 억제는 조용한 과정입니다. 피로, 체중 증가,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축적된 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케일이 항상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케일을 먹으면 중요한 밤 회복 시간 전에 고이트로겐을 처리하고 제거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 이후에 먹는 것은 세포 건강을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식사 타이밍이 갑상선 기능 장애와 그에 따른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이 채소가 밤에 섭취했을 때 어떻게 조용한 살인자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채소는 바로 생케일입니다. 네, 건강 잡지와 TV 의사들이 매일 먹으라고 말해온 바로 그 케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은 언제 먹느냐가 먹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케일 안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을 갑상선을 차단하는 작은 자물쇠라고 생각하십시오. 갑상선은 목에 있는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으로 신진대사와 에너지를 조절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비정상 세포가 암이 되기 전에 파괴하는 신체 능력을 통제합니다. 낮 동안에는 소화기관이 강하고 활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고이트로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우리 몸은 깊은 회복 주기에 들어갑니다. 이 6시간 동안 갑상선은 자연 살해 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호르몬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암세포가 증식하기 전에 찾아내서 제거하는 혈액 속 병사들입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몸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 생케일을 먹으면 그 고이트로겐이 바로 이 황금 회복 시간대에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그것들은 갑상선이 면역체계에 절실히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것은 수술실의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살해 세포들이 눈이 멀고 약해집니다. 밤 동안 파괴되었어야 할 암세포들이 살아남습니다. 그것들이 증식합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작은 덩어리가 위험한 종양이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이 패턴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갑상선 결절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사례를 검토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는 아침 검사에서는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보였지만 저녁 샘플에서는 심각하게 억제된 기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표준 교과서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일상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건강에 신경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그녀는 큰 케일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웰빙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더 잘 자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종교적으로 이것을 해왔습니다.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간에
매일 밤 갑상선을 차단한 8개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녁 K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 아침에 시금치로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4주 안에 그녀의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 안에 작은 결절 2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마침내 수면 중에 제대로 회복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찾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것을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제 병원에서만 36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저녁 시간에 생케일, 청경채 또는 양배추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야간 갑상선 기능 억제를 보였습니다. 모두 결절, 염증 또는 3가지 비극적인 경우에는 확진된 악성 종양을 발생시켰습니다. 연구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의학 저널에 묻혀 있었습니다. 2019년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는 고이트로겐 화합물이 섭취 후 466시간에 혈류에서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의료원의 또 다른 연구는 야간 회복 주기 동안 고이트로겐이 존재할 때 갑상선 호르몬 생산이 64%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64%입니다. 그것은 암 보호 기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K를 다시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이밍에 관한 것입니다. 오후 2시 이전에 생-K를 먹으면 몸은 회복 주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그 고이트로겐을 처리합니다. 위험 시간대는 구체적으로 오후 6시부터 취침 시간 사이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건강한 채소가 갑상선 파괴자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십시오. 아담의 사과 바로 아래 부분을 느껴보십시오. 부어오름이 있습니까? 압통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갑상선이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채소가 친구에서 적으로 변하는 정확한 시간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서울의료원에서 제 환자들의 수천 개의 식이 일지를 검토한 후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마감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 이 잎채소를 먹으면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야간 시간 동안 갑상선 기능을 즉각적인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왜 6시일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갑상선은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DNA를 복구하는 호르몬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은 세포 보호를 위한 몸의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채소의 고이트로겐이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여전히 혈류에서 순환하고 있으면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 능력을 차단합니다. 요오드 없이는 갑상선이 보호 호르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휘발유 없이 자동차를 시동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특정 채소의 소화 과정은 섭취부터 혈류로의 완전한 흡수까지 약 4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7시에 먹으면 그 고이트로겐은 밤 11시에 시스템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정확히 갑상선이 최대 용량으로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밤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재앙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제 응급실을 찾아왔을 때 5개월 동안 심장 두근거림과 원인 모를 피로감으로 응급실을 3차례나 방문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의 식단 일기를 보았을 때 저는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체중 관리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밤 8시에 이 잎채소가 들어간 큰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6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심장 두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적 갑상선 기능 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가 43%나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위해 여전히 IP 채소가 필요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른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오전과 오후 6시 이전에는 오이, 상추, 깨씹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갑상선 기능 억제 물질이 최소한으로 들어있어 야간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 꼭 채소를 드셔야 한다면 찐 양배추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열을 가하면 갑상선 기능 억제 화합물의 70%가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오후 6시 이후에는 생 IP 채소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한 입도 드시지 마세요. 대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드십시오. 이 회복 기간 동안 갑상선이 자연스러운 호르몬 생산 주기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주 내에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후 피로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천이 안정될 것입니다. 갑상선이 이미 손상되었다는 3가지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느낄 때 본인만 춥게 느껴집니다. 둘째, 아무리 적게 먹어도 체중 감량이 어렵습니다. 셋째, 늦은 오전 시간에 머리가 멍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지금 이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야간 식습관이 이미 갑상선 기능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목을 만져보세요. 목젖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그 부위가 부어있거나 압통이 느껴진다면 위험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이 마감 시간을 생명이 달린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그 시간 이후에는 모든 생 IP 채소에 대해 주방문을 닫아야 합니다. 냉장고에 적어두세요.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이제 정확히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이며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즉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안전한 식사 시간대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이 IP 채소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3시가 아닙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오후 2시가 절대적인 마감 시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갑상선은 자연스러운 수면 시간으로부터 약 8시간 전에 야간 준비 주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시 이후에 갑상선 기능 억제 물질이 풍부한 채소를 드시면 갑상선이 야간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려고 할 때 이 화합물들이 여전히 혈류에서 활발히 순환하고 있습니다. 방해는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제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는 98세 박 씨라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4개월 동안 심장 두근거림과 극심한 피로로 응급실에 3번 오셨습니다. 모든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도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단 일기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을 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밤 8시에 큰 시금치 샐러드를 드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샐러드를 정오 점심으로 옮긴 지 2주 만에 심장 두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추적 갑상선 검사 결과 호르몬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같은 음식,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결과. 두 번째 중요한 단계는 언제든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대체 채소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IP 채소에 이러한 위험한 갑상선 기능 억제 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추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한국 깨씹은 훌륭하며 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는 소량이라면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청경채는 가장 나쁜 식품 중 하나이며 역시 2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저녁 식사에 안전한 채소, 상추, 깨씹, 오이, 파프리카. 오후 2시 이후 위험한 채소, 시금치, 케일, 청경채, 양배추, 브로콜리, 잎. 세 번째 조치는 갑상선의 자연스러운 요오드 흡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밤에 이러한 채소를 먹지 않더라도 수년간 축적된 방해로 인해 요오드 저장량이 고갈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조류가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구운 김 한 장을 드세요. 딱 한 장만요. 또는 국에 마른 멸치 한 줌을 넣으세요. 이러한 전통 한국 음식에는 갑상선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요오드가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뜻한 물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아침 아무것도 먹기 전에 정확히 한 컵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따뜻하게. 온도는 빠르게 마실 수 있을 만큼 편안해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갑상선의 수용체 부위를 활성화하고 아침 식사에서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를 시킵니다. 저는 왜 특정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보다 더 빨리 회복하는지 분석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공통 요인은 항상 이 간단한 아침 습관이었습니다. 황금 시간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건강한 세포를 만들거나 손상된 세포가 증식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모든 식사는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거나 억제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 이러한 채소를 먹는 매 저녁마다 여러분은 몸의 자연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정상 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8시간의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퇴직교사인 초혜 씨는 딸이 제 세미나를 본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는 건강 잡지에서 질병을 예방한다고 해서 2년 동안 매일 밤 케일 스무디를 마셔왔습니다. 그의 갑상선은 거의 기능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오후 2시 이후 모든 갑상선 기능 억제 채소를 중단했습니다. 시에 먹고 아침에 미역을 추가했습니다. 6주 안에 그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혔습니다. 지속적으로 낮았던 천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간단한 시간 조절과 간단한 선택입니다.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이 IP 채소를 먹으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진료의 모든 것을 바꾼 내용입니다. 목에 있는 작은 나비 모양의 기관인 갑상선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갑상선은 우리가 세포 복구 단계라고 부르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8시간의 중요한 시간 동안 갑상선은 신체 자연암 감시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특정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세포에게 장기를 순찰하고 비정상 세포를 식별하여 증식하기 전에 제거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4,000명이 넘는 환자의 식단 기록을 분석한 후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 특히 생시금치를 저녁 6시 이후에 섭취하면
이 채소의 갑상선종 유발 물질이 바로 이 복구 시간대에 갑상선의 요오드 흡수 능력을 차단합니다. 충분한 요오드가 없으면 갑상선은 밤 동안 충분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들이 없으면 면역 감시 시스템이 8시간 동안 작동을 멈춥니다. 8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정상 세포가 16개의 세포로 분열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16개의 세포는 단 3일 밤 만에 166개의 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혈액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단 2주 동안 저녁에 시금치 샐러드를 먹은 환자들의 갑상선 기능 검사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종 유발 물질은 갑상선 과산화 효소라는 효소를 방해합니다. 이 효소는 요오드 분자를 갑상선 호르몬 전구체에 부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밤에 차단되면 수면 주기 동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최대 40%까지 떨어집니다. 저는 강남의 수면의학센터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단순 피로로 보이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3년 동안 매일 저녁 큰 시금치 샐러드를 먹어왔습니다. 아침 검사에서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자정에 검사했을 때 그녀의 수치는 정상 범위의 최하위 10%로 떨어졌습니다. 이 낮은 호르몬 수치 구간에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인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이 92% 감소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오후 3시 이후에는 십자화가 채소를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14일 이내에 그녀의 자정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주 이내에 자연살해 세포 활동이 건강한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2개월 후 활력이 돌아왔고 더 이상 오후 낮잠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은 분명합니다. 갑상선종 유발 물질을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섭취하면 중요한 복구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몸이 이를 처리할 12-4시간이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가장 빠른 낮 시간대에 가니 이러한 화합물을 중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섭취는 갑상선이 최대 요오드 접근이 필요한 바로 그때 이러한 갑상선종 유발 화합물이 혈류에 여전히 순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시간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6시 이후에 시금치, 케일 또는 청경채를 먹으면 갑상선종 유발 물질이 밤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혈류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이것은 갑상선이 가장 높은 농도의 복구 호르몬을 생성해야 하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이 타이밍 문제는 왜 서울의 많은 환자들이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식단을 먹었음에도 갑상선 결절과 세포 이상을 발전시켰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음식을 치명적으로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이 채소들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이것들을 아침이나 점심으로만 옮기는 것이며 완전히 안전한 저녁 대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즉시 시작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제공한 것이며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첫째, 차단 시간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십자화과 채소를 먹지 마십시오. 케일도 양배추도 청경채도 특히 생시금치는 안 됩니다. 갑상선은 밤 9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한 재생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채소의 갑상선종 유발 물질은 이 황금 시간대에 갑상선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요오드 수용체를 직접 차단합니다. 갑상선이 밤새 적절한 호르몬을 생성할 수 없으면
자연살해 세포가 약해집니다. 이것들은 비정상 세포가 종양으로 증식하기 전에 추적하고 파괴하는 바로 그 세포입니다. 둘째, 이미 저녁에 이 이피채소를 먹어왔다면 즉시 갑상선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를 드십시오. 이것은 갑상선이 스스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셀레늄과 함께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전 단백질, 정확히 60g을 몸에 제공합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마십시오. 세포 복구는 이 일관성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저녁 이피채소를 이 안전한 대안으로 대체하십시오. 쑥갓, 깨씹, 고구마순에는 갑상선종 유발 물질이 전혀 없지만 시금치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과 비타민 K를 제공합니다. 가볍게 쪄서 저녁 유급시 전에 드십시오. 밤새 해독 주기를 방해하지 않고 몸이 이러한 영양소를 흡수할 것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십시오. 기도 양쪽을 중간쯤에서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작은 덩어리가 느껴지십니까?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부어 있습니까? 거기를 누르면 기침이 나오십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의 갑상선은 이미 공격받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2살 박씨 할머니께서는 이런 증상들을 정확히 6개월 동안 무시하셨습니다. 마침내 저희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물조차 거의 삼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갑상선이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 기도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했지만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응급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녁 식사로 시금치 샐러드를 드셨거나 저녁국에 K를 넣어 드셨다면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갑상선을 손상시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기적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상을 멈추고 이 14일 회복 프로그램을 따르신다면 갑상선은 완전히 재생될 수 있습니다. 저는 80대 환자분들이 정확히 이 단계들을 사용하여 갑상선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3가지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십시오. 첫째, 오후 3시 이후로는 십자화가 채소를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둘째, 최소 14일 동안 매일 아침 완전 단백질 60g을 드십시오. 셋째, 저녁 채소는 쑥갓이나 깨씹으로 바꾸십시오. 자녀들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식사 시간 실수로 인생의 황금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정보는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오늘 당신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저녁 식탁에 숨어있는 위험에 대해 눈을 뜨게 해드렸다면 알고 계신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중 누군가는 저녁에 시금치를 먹으면서 갑상선에 서서히 독을 먹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갑상선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이민준 의사이며 22년간의 응급의학 경력을 통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시 행동하는 환자들이 제 응급실에 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 한 명이 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매일 몇 시에 IP채소 섭취를 멈출 것이며 저녁 식사로 어떤 대체 채소를 선택하실 건가요? 새로운 식사 일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민준 박사의 중요한 갑상선 건강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밤에 샐러드를 드시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